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맛있어서 쿵! 자, 안녕 여러분. 드디어 8탄입니다. 8은 중국에서는 길한 숫자죠? 우리에게도 8이라는 숫자를 그런 의미로 적용해 봅시다. 벌써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7회, 럭키 7을 넘어서 8에 당도했네요.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할 거는 저번 시간 마지막 7탄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학 파트로 옮겨가 보려고 하는데요. 문학을 말하려면요, 문학으로 바로 가면 안 돼요. 글이란 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글, 이 동그란 구 같은 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 나누며 포문을 열려고 합니다. 자, 글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우리가 읽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탄에서부터 지금 8탄까지 함께 해왔던 우리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말, 글. 글은 문자 언어죠? 문자 언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사회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공동체의 발전, 자아 성장을 이루게 할 수도 있죠. 문자 언어라는 존재가 정보가 실리고요. 네, 문화가 실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치가 담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정보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문자 언어로서의 글이란 걸 배운 겁니다. 상대적으로 화법에서 배우는 음성 언어가 있죠? 자, 그럼 글이 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일단 시공간의 제약, 동시성의 제약을 넘어서고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랑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영상, 카메라와 이런 기법이 없었다면 실제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현장 수업 교실에서 말하는 거는 확연히 다르죠? 여러분들도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이어가시겠지만 온라인, 오프라인을 경험해서 알잖아요. 뭐가 더 여러분들한테 현장성 있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지. 그건 바로 그 공간, 시간에서의 음성 언어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문자 언어거든요. 문자 언어는 내가 필요할 때 혹은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공간에서든 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볼 수 있죠. 최근에는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언어로서의 글이나 하는데 천착한다면, 집중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글을 읽습니다. 자, 수많은 글을 읽는데 선생님, 문학하는데 왜 갑자기 글 얘기를 줄줄줄이 이렇게 막 저희들을 지겹게 하는 거예요? 글이 우리에게 지금 한 단어이지만 포커스이기 때문이에요. 이름절의 한 글자인데요. 자, 우리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뭘 읽죠? 글을 읽죠? 국어 시험은요? 아니요. 영어 시험 봐봐. 문제조차도 수능에서는 한글이잖아. 글을 읽고 그 다음 지문도 영어로 써있는 글이죠. 사회는요? 과학은요? 다 글입니다. 사회적인 내용에 대한 글, 과학에 대한 글. 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신문? 인터넷 뉴스? 심지어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유튜브의 영상, 선생님 영상 들어오시면 여기 자막이 뜨는 것들도 다 글입니다. 자, 글은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어려운 한자, 백성들이 쓰기 힘든 그 한자에서 나와서 우리의 말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잘 담을 수 있는 한글이란 걸 만들어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1학년 때 여러분들 훈민정음,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을 겁니다. 중3 때도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 문학 좀 가요. 잠깐만 기다려.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학과 독서, 선생님이 어제 갔다 오면서 문학 그리고 독서 요 책들을 업어왔어요. 학교에서 비 맞으면서 가가지고. 자, 근데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아예 다른 걸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독서가 문학을 포함하는 겁니다. 독서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개념에 천착하고 개념에 집중을 했죠? 독이에요, 독. 독은 뭡니까? 읽을 독자죠?
서는요, 서는 뭡니까? 책 서자예요. 글자 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글을 읽는 겁니다. 그럼 문학도 글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본 베이스를 쌓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항상 아무렇지 않게 놓치는 것들을 짚고 갑시다. 우리는 수능에서 문학을 제외한 긴 지문이 나오는 것들을 비문학이라고 하죠. 비문학. 아닐 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형상화를 통해서 그 갈래갈래마다의 요소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갈래의 요소를 형상화해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바꿔서 만드는 게 문학이에요. 사실은 문학은 줄임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학적인 글입니다. 문학적인 글이에요. 글. 자, 그러면은 문학적인 글을 제외한 건 어떤 거겠어? 문학적이지 않은 글이겠지? 문학이 아닌 글. 그래서 이거를 문학이 아닌 비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독서는 글을 읽는다는 큰 덩어리예요. 독서에 이 독서책에 가끔씩 문학이 나옵니다. 수필도 나올 수 있고요. 소설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뭐야 이거 독서에 왜 소설이나 이런 게 나와? 왜긴 글이니까. 독서는 글을 읽는 거니까, 책을 읽는 거니까 문학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워낙 글의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문학적인 글, 문학적이지 않은 글 나눈 거죠. 다시 글에는 문학적인 글과 문학적이지 않은 글은 실용적이겠죠. 실제 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이겠죠. 공문서에도 쓰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논설문, 건의문 이런 데도 다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 부분을 실용적인 글이라고 합니다. 글은요, 실용적인 글과 문학적인 글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글이 우리들 일생에, 우리들 삶에서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서도 문학과 비문학 영역이 몇 문제가 나옵니까? 현재 기준으로 몇 문제가 나와요? 30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45문제 중에 30문제면 거의 60%를 넘죠? 거의 3분의 2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문학과 비문학을 전혀 별개로 생각하는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죠. 글입니다. 글. 실용적인 글과 문학적인 글. 그렇다면 실용적인 글은 어떤 거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쓰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쓰는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탄생시키는 건 작문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쓰여진 여러 가지 글이 있죠. 근데 그 글들이 건의문, 설명문 이런 문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 중심으로 나눠서 비문학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문, 철학, 예술,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내용의 영역들로 지문들이 나오죠. 과학 지문도 나오고요. 그렇죠? 기술 지문도 나오죠.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예전에 아주 흥미로웠던 모의고사 지문? 그래요. 손난로, 지금 겨울에 딱 맞죠? 손난로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과학의 그 각각 물질들의 결합, 어떻게 산소와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문학은 여러 분야를 이해할 수 있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자, 문학은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 문학은 그 갈래라는 게 있어요. 갈래도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바꿔 생각하면 안 돼. 자, 요겁니다. 이 갈래를 정해놓고 이 규칙에 따라서 많은 작품들이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원시 공동체에서부터 쭉 살아오니까 전 세계를 넘나들어도 공통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내가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 전달하면서 놀고 또 막 그런 것들이 더 실감나게 앞에서 막 하면서 보여주면서 연기하면서 놀고 또 내가 겪은 일을 넋두리풀도 풀면서 또 얘기하면서 놀고 그게 문학의 4대 갈래예요.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그 4가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옛날에 선사시대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춤과 노래와 이런 걸로 섞여서 믹스돼서 나왔다는 거죠. 종합예술로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래는 분리되고 이야기도 분리되고
그 자기 얘기하는 것도 분리되고 또 보여주는 것들도 분리된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소갈래인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만들어진 갈래에 따라서 작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리는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들의 공통점을 모아보니까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으로 이게 형성된 거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밀접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하던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어떤 수행평가를 설계합니까? 여러분들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는 서정갈래의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데 핵심이야. 주제를 파악하는데. 근데 노래도 똑같다? 여러분들 대중가요 중에서 이별의 슬픔, 이별의 정한을 다룬 노래들을 찾아서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로 분석해봐. 됩니다. 게다가 표현 기법도 분석이 되죠. 왜? 대중가요는 노래잖아. 시도 노래잖아. 요소가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식의 갈래적인 지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 실제 그 지문을 해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교과서를 여러분들에게 펼쳐주면 독서가 원래 상위 갈래로 이렇게 있는 거죠. 독서는 책을 읽고 글을 읽는 거니까 그 중에 한 파트가 독립돼서 이런 단원을 이룬 거죠. 문학. 그렇다면은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서는 문학을 제외한 실용적인 글, 인문, 사회, 정치, 경제, 기술, 과학, 문화, 음악, 예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따로 다룬다는 게 독서입니다. 그래서 문학,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학은 세계문학도 있고 우리문학도 있겠죠? 근데 우리문학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세계문학도 이해할 수 있고 세계문학적 흐름을 알아야 우리문학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탄생한 작품들, 만들어진 갈래들을 보편적인 서정, 서사, 극, 교술의 관례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특수성을 띠는 갈래들, 고려시대의 고려가요, 경기체가, 조선시대의 시조나 가사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왜냐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자유, 평등,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거고 우리 민족만의 특수한 상황에 연결된 임진왜란에 대한 글과 그리고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나 계급, 양반계급에 저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을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문학입니다. 독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의 다양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나눠서 영역별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기 방법이 살짝 다르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글을 읽고 해석하고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마지막 깐총하게 마무리. 글을 읽는답니다. 글 중에서 실용적인 글이 있어요. 문학적인 글이 있어요. 우리는 문학적인 글을 문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문학이 아닌 글은 비문학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편의상 독서라는 과목 제목 아래 교과명 아래 거기서 인문, 사회, 예술, 문화, 정치, 경제, 기술 등등의 제재로 쓰여진 글들을 다룹니다. 자, 이제 이해됐죠? 지금은 도입하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도입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지식을 갖고 그럼 수능에서 지금 수능 세대라면 15문제가 비문학, 15문제가 문학이겠구나. 자, 근데 예전 수능과 다른 건 뭡니까? 예전에는 딱 전에 비문학 15문제 딱 끝! 30번까지 16번부터 30번까지 비문학 끝 했으면 31번부터 45번이 문학이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키워드 통합되니까 문학과 비문학이 섞일 수도 있고요. 순서가 막 믹스돼서 나오죠? 그래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다 같은 글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 능력이 있다면 그 순서랑 상관없다.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이 섞여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수능의 구성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문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요과정. 어디서 내 존맛탱. 'Cause you are my girl